안녕하세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송승우입니다. 오늘은 우리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술 후 회복 증진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머리 글자를 따서 이라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수술을 받는 환자분들을 가급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여 회복을 촉진하고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통합 의료 프로그램이 이라스입니다. 먼저 이라스, 수술 후 회복 증진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라스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는 주술기에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최소화하고 정상 기능을 유지해서 회복을 기존 치료 방식에 비해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수술 후 회복 증진에 관해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잘 적용한 경우에 수술 후 합병증이 50% 정도 감소하며 입원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아편계 진통제 사용량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라스 프로그램은 여러 부서들이 함께 수술을 받는 분에 대해서 협력해서 진료하는 다학제 팀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수술을 시행하는 진료과, 마취통증의학과, 간호부서, 그 외 진료지원부서 등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이러한 부서 간 협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협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핵심 요소는 수술 전 금식 최소화입니다. 기존 수술 전 관리 방면에서 수술 전일에서 수술 당일로 넘어가는 자정부터 음식과 물을 금식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오후에 수술하는 일정에도 적용되다 보니 길게는 12시간도 넘게 금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술 전에 금식을 하는 이유는 마취 중에 위장에 있는 산성도가 높은 내용물이 기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금식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최신 마취 및 수술 접근 방법이나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이렇게 긴 금식이 모든 환자에게 적절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장시간 금식하면은 체내에서 물질을 분해하는 즉 이화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스트레스 반응이 증가합니다. 또한 금식이 길어지면 우리 몸에서 회복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대한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수술 후 염증 반응이 심해질 수도 있고 환자께서는 이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니까 불편하고 불안한 반응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 개정된 마취 가이드라인에서는 특히 물을 마시는 건 2-3시간 전까지도 가능하며 대부분의 환자에서 탄수화물 음료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관에서는 금식 최소화를 위해 수술 받는 분들께서 물을 소량 드시게 하는 부분도 있고 수술 전에 맑은 탄수화물 음료 한 페트병 정도를 제공해 드리기도 합니다. 처방 받은 분께서는 수술 2-3시간 전에 맑은 탄수화물 음료를 드시면은 합병증의 증가 없이 안전하게 대사적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요소는 수술 전 진통제 투여 및 다중기법 통증 조절입니다. 수술 후 회복 증진의 큰 원리 중 하나는 아편계 약물의 투여를 줄이는 것입니다. 아편계 진통제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용량으로 큰 통증 감소 효과를 가져다주는 장점이 있으나 위장 운동을 감소시키고 오심 및 구토 위험을 높이기도 하며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호흡 정지나 최악의 경우 사망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환자분들의 회복 증진을 위해 이라스 프로그램들에서는 아편계 진통제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종류의 약물과 기법을 조합하여 효과적인 통증 조절을 달성합니다. 이를 멀티모달 아날제시아, 다중기법 통증 조절이라고 합니다. 다중기법 통증 조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부위 마취 시술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초음파를 통한 수술 관련 통증 조절 기법이 매우 발달하고 곽강받고 있습니다. 팔다리를 수술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신경 주위에 직접 약물을 투여하기도 하고 흉부나 복부와 같은 곳에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근막이 싸고 있는 해부학적인 공간에 약물을 투여해서 그 안에 지나가는 신경들의 통증 신호 전달을 줄이는 파시알 플레인 블록 등의 기법에 대해서 우리 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중기법 통증 조절을 하면 서로 작용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상승 효과가 일어나서 각각 약물의 투여 용량을 줄일 수 있고 부작용 위험은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회복의 질과
환자 만족도가 향상됩니다. 실제 학계에 발표되는 임상 데이터 혹은 우리 병원에서 데이터를 살펴보아도 다중기법 통증 조절을 적절히 시행한 경우에 입원 환자에서 아편계 약물 투여량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핵심 요소는 수술 후 보행 격려입니다. 기존에는 수술 후에 움직이는 걸 격려하지는 않았으나 수술을 받은 분께서 오랫동안 누워 있을수록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피떡, 즉 혈전이 생기기 쉽고 폐렴 위험이 증가한다든지 근육이 줄어들거나 근력이 약해지며 위장 운동이 지연되고 정신건강의학적으로도 좋지 않아서 회복이 지연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수술 후 조기에 보행을 시도하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감소하고 폐렴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장 운동은 빠르게 회복됩니다. 이러한 효과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식이나 일상생활의 회복 촉진이 가능하여 궁극적으로는 퇴원이 가능한 시점이 빨라집니다. 구체적으로 보행 격려에 대한 예를 들면은 처음 병동에 환자분이 돌아오셨을 때 의식이 명료하다면 먼저 침대에 완전히 눕는 게 아닌 등을 높여서 앉은 다음에 힘들어 하시지 않는지 1시간 정도 관찰합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면은 침대 가쪽에 걸터 앉는 단계, 그 다음에는 침대를 붙잡고 제자리에 일어서시는 단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행기의 보조를 받아서 안전하면서 신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보행 보조를 거치시도록 합니다. 환자분들께서 꼭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너무 힘드시다면 1~2시간 정도 쉬셨다가 가능한 만큼 움직이면 도움이 되는 것이고 3~4번 정도 보행을 위한 노력을 단계적으로 하셨다가 보행이 불가능하시면 기존과 같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일상을 회복하시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덧붙이면은 조기 보행은 다중기법 통증 조절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면은 움직이기가 어렵고 그래서 통증 조절에 대해서 더욱 심혈을 기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조기 보행을 격려하였을 때 대부분 환자분께서 기존 치료법 적용할 때보다 더 빠르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핵심 요소는 수술 후 빠른 식이 진행입니다. 기존 치료 방법에서는 수술 후에 장음이 들리거나 또는 가스 배출이 되어야 아니면 수술 다음날 정도 되어야 식이를 재개하고 물 마시는 것도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이라스 적용을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 수술 직후에서 4시간 이내 정도에 물 마시는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6시간 정도 이내에 점심이나 저녁 식사 시간이 되는 경우에 가벼운 죽과 같은 식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기에 소화기관을 자극하는 것이 위장 운동을 촉진시켜줍니다. 물이나 음식물이 소화기관에 들어가면 반사적으로 위장관 운동이 촉발됩니다. 빠른 식이는 대사적인 스트레스도 줄입니다. 금식 시간이 오래될수록 몸은 체내의 물질을 깨뜨리는 이화작용을 하는데 빠른 식이 공급은 이를 예방하며 수술 후 회복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에서 식이를 빠르게 재개한 경우에 가스 배출이 더 빨라지고 첫 배변까지의 시간이 하루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합병증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수술을 받는 분의 상태에 따라 식이 재개의 시간은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우리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가능한 경우에 최신 의학 연구 근거에 기반하여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수술 후 회복 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진의 목표는 단순히 수술을 무사히 마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수술을 받는 분께서 회복해서 성공적으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이라스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말씀드린 수술 후 회복 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여러 부서에서 협동해서 환자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